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모두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다 드렸는데, 잘 봤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치기 전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사결정, 사실 수집, 의사결정, 그 다음에 행동 취하기, 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자, 이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좀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즉, 일을 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현실적이고, 좀 달성 가능하게, 좀 더, 그 다음에 한계 시점을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스마트하게 할 것이냐.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디어를 모집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걸 하면 안 된다.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고, 끼어드는 것은 괜찮은데, 중단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자유롭게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걸 이제 좀 더 프리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많은 의견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평가는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 왜 안 나오지? 저는 뒤에 그게 나온 줄 알고,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스마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한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비판을 하지 마라. 아이디어를 다 받아들이라. 수용해줘라. 왜? 우리가 인사잖아요. 자, 외식, 경영 인사인데, 외식 인사에서는, 자, 인간에 대한 human relation, 인간관계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이 되는 기법은 뭐냐면은, 문제의 핵심을 좀 맞추자. 핵심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자, 핵심을 맞추어서 거기에 문제로 좀 더 좁혀 나가야 된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 진정한 초점이 무엇일까? 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자, 음식점이나 외식 경영이니까 외식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만족이냐 어, 고객을 위한 초점에 맞춰져야 서비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옳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저 고객을 위하는데, 학생을 위하는데, 고객을 위하는데 어떻게 전 직원들이, 사장부터 직원들이 동일하게 전부 다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되겠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같이 이제 고객을 위한 뭐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형태. 자, 그다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그냥 뭐 딱딱하게 앉아서 좀 더 뭐 강제적인 입장에서 야 내봐 내봐 군대 같은 경우 막 그렇게 하죠, 그죠?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요즘 같은 기업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어떻게 하나요? 기업에서 업무 환경 자체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카페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앉아서 할 수 있고 프리토킹 할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이디어 회의를 자 그렇게 해야 뭐가 나온다? 좀 더 창의적인 일이 먼저 나올 수가 있다.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지요.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한다. 대신에 뭐 도덕 윤리에 위반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횡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위배가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제재에 대한 규칙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대신에 각 사람들은 한 아이디어만 낼 수 있도록 해서 한 번에 한 아이디어,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이디어가 막 중복이 돼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많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자나 중개자는 아이디어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복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기록적인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한다는 거. 요거는 어떨까요? 좀 속도감 있게 언제까지 한다. 시간을 정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우수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좀 더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기법이 있다면 반대로 좀 저해하는 창의력을 저해하는 말들이 또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말이지만 절대로 우리 일과는 연관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뭐 신경 끄시오. 이런 이야기들. 자, 이러면 기운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시도해 보았어. 전에 한번 했어. 우리 전에 다 했는데 안 됐어. 이런 의미의 말투. 자, 그 다음에 괜히 혼동만 초래할 거야.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아이디어의 중심은 핵심은 뭐 그 핵심에 맞춰서 학생 중심이냐 고객 중심이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뭐 운영하는 사람의 중심인 뭐 보스가 원하는 게 아니야 뭐 총장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건지 아닌지,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다 보니까 또 이러한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간다? 자,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 자본이 들어가야 이제 뭐 각종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는 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낼 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 기가 죽겠지요. 또 그 다음에 예상 밖의 일이 되겠군. 자, 이런 것도 제외하는 요소다. 그 다음에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사람이 부족해, 인력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인원을 보강하는 방법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이거는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 더 쉬운 게 있을 텐데, 이런 얘기도 안 되고, 자, 제외하는 말들, 자, 누가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이걸 누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 규칙을 바꾸도록 누가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또 굉장히 많죠. 나라의 행정 같은 경우도 이게 누가 뭐 규칙을 또 바꿔야 되는데 이걸 과거의 답습 그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시간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거, 소모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개선할 부분들은 또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너는 잘 몰라서 그래. 막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또 기운이 빠지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새로, 창의력 있는 말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고 또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획을 플랜을 짜는 자 그러한 시스템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과 아이템을 모을 때도 그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해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좀 더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폭넓게 또 스피드하게 집중력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친구들과 이제 뭐 어떤 모임 단체가 있다면 목표를 세워서 뭐 놀러를 간다든지 아니면 대회 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MT를 간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적용을 해보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할 때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HR, 휴먼 릴레이션 관계에 대해서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도록, 매니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스킬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직원 선발과 이제 훈련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이제 업종이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자면 군인 같은 경우에 기본 덕목 자체가 뭐가 될까요? 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충성심, 어떻게 본다면 이런 용맹성, 용맹, 충성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덕목이 되잖아요. 자, 군인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각종 체육 시설 같은 경우 뭐 권투나 아니면 스키나 뭐 이런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점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스킬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정이 밝고 예의가 바른지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신체가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태도. 손님들이 원할 때 민첩하고 활기 있고 또 그 다음에 빠르게 허술하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뭐 외모적으로 이제 조금은 호감이 가는 인상, 미소 짓고 웃으면서 뭐 얼굴은 못생겼지만은 항상 미소 지으면서 고객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능력적인 면에서 어떤 면이 있는지 성품이나 자질, 뭐 이런 뭐 조리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지원을 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었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그 사람이 성장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다? 성장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우리 외식과 관련해서 뭐 각종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을 통한 성품, 인간관계 같은 거. 자, 사회생활 같은 경우 뭐 친구들하고 교우관계라든지 그런 게 안 좋다면은 다른 고객이나 아니면 직원들 간의 관계에서 불편할 수가 있겠죠. 자,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그런 부분들 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지, 뭐 개근상 경력이 있다든지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리고 재학 시절에 뭐 성적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성실한 사람들이 성적이 좀 기본 이상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실한 것 같아요. 아주 착하고 아주 열심히 안정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성과 자기가 찾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만 키우면, 아니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지만 기본적인 성향이나 착실하고 성실하고 잘하는데 이제 조금 더 원한다면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찾아서 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고 자기가 우선 해보고 자 먼저 해보고 도전해보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한번 좀 느껴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회생활과 다른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자기가 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친구들의 특징 어떻는지 한번 물어보고, 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건강은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우정도 쌓고, 저는 자전거 사이클 타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무전여행 형태로 한번 전국 일주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점도 많았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았고 제가 도움도 주받고 그로 인해서 마쳤을 때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진정한 친구 뭐 3명을 얻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어려움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한번 쭉 물어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자기가 싫어하는 뭐 과목이나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뭐 어떤 평가, 뭐 저는 이제 뭐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이제 뭐 굉장히 싫어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유나 과거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편인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뭐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목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6개월을 아르바이트 한 목적은 6개월 이상 하면서 금전이 필요해서 뭐 유럽 여행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6개월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았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배낭여행을 떠나서 뭐 15박 16일을 충분히 저에 대한 생각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인지 한번 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 그 다음에 생활 계획 같은 거 뭐 어떻게 짜고 있는지.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업무 사항이 조금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계획성 있게.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능력과 적응은 틀리잖아요. 그죠? 적응성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사람들 보면 개인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진짜 솔직하게 딱 깨놓고 얘기를 할게요.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 개인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개인의 능력은. 그런데 뭐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우가 안 맞는 티격태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기 능력 위주, 자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자, 그로 인한 자만심, 그로 인한 이제 화합이 안 되는 부분들. 자, 우리가 외식 사업의 특징은 뭐다 했나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일? 조합해서 팀워크로 일을 해야 된다. 자, 주방 쪽에서 일을 하더라도 음식을 혼자서 전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자, 한쪽에서는 뭐 전처리, 한쪽에서는 빵을 굽고,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한쪽에서는 야채를 다듬고, 이게 조합이 되어서 햄버거라는 제품이 3명, 4명이서 만들어서 착착착 해서 나올 때 시간도 단축되고 또 퀄리티도 좋고. 왜냐하면 빵 굽고 나서 그 다음에 고기 굽고 할 동안에 어떻게 돼요? 빵 다 식어요. 자, 고기 굽고 있는데 그때부터 야채 썰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 다 타버려요. 그러면 한 사람 빵만 굽고 고기만 굽고 야채만 양념만 하고,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딱 만들어서 딱 붙이면 아주 따뜻하고 신선한 먹을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다? 같이 적응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또 그것만 해서 끝이냐? 그걸 가지고 또 고객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빠른 손놀림으로 또 미소 지으면서 고객에게 제공해주고 계산을 하고 또 청소도 해주는 홀 직원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간에 맞물려서 팀워크로 일을 할 때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데, 자, 개별적인 능력은 뛰어나는데 이런 같이 적응하고 또 긍정적인 태도나 아니면 뭐 갈등 처리를 자기 자신만 우선적으로 해버린다면은 어떤 문제, 융합적으로 팀워크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오히려 더 삐걱삐걱하게 나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적응력이 뛰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 같은 경우 여성이 상사라면은 어떤 문제,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아니면 개긴다든지, 자, 그런 부분들 뭐 군대에서 한 번씩 뭐 그런 문제가 요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상사다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 자, 그 다음에 첫인상이 어떻는지. 그러면 선입견이나 이런 걸 가지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자, 그 다음에 하기 싫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도 인정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HR 팀장, 자, 인사과 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선발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적응력이나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들을 돌려서 파악합니다. 돌려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직위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 자, 제가 좀 전에 던진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되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도 하나의 훌륭한 인사 관리에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자신의
이제 뭐 의지, 관찰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면 좋겠죠. 자, 이런 이제 사람을 참 선발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보고 또 보고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거든요. 좋은 인재를 선발해야 같이 오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